떨립니다. 진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 그런데 한 아이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제가 그 아이를 남편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천방지축이지만 또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비 같은 신랑을 같이 제가 살고 있는데, 선비라는 뜻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비는 제가 애를 앞뒤로 업고 밭을 멜 때 남편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 뭐 일을 안 한다거나 집을 내팽개타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긍정적이고 잘생겼습니다. 제가 잘생긴 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결혼을 안 하셨다면 생긴 거 절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잘생긴 남편이 하는 일마다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도 좀 많았고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시대적으로 자꾸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가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애들도 육아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3교대 하는 부분이 제가 몸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려놓고 시간이 너무 좋을 것 같은 보험회사로 30살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보자도 몰랐었는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9시에 조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적인 관리가 좀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일찍 출근을 해서 저녁 9시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시어머니가 보험한다고 그러면 안 봐준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셔가지고 뻥쳤습니다. 그냥 일반 직장인 다닌 것처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밝히게 됐죠. 어머니 죄송하다고 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1년을 딱 집중을 하고 나니까 어느 궤도에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생활을 하니까 이제 회사에서 조금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해서 그 신입생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육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험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점장으로 발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 한 번 빠지면 또 한없이 또 빠집니다. 또 여자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몸에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업무적인 일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민원 걸리는 사람들 제가 그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받는 전화에 시달리고, 또 팀원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부분들이 조금 많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경제적으로는 조금 자유함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시간적인 자유가 좋아서 했는데, 제가 그 경제적인 거를 꿈꾸다 보니까 시간도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너무 늦게까지 퇴근을 하고, 또 집에 이제 지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 집에 또 할 일은 또 산더미인 거예요. 아까 그 선비는 자기 일만 하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스타일이 엄청 바가지를 긁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할 때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게 저한테 골병이 들더라고요. 막 고름이 쌓이다가 이제 한번 딱 터뜨려가지고 난리 났거든요. 한번 뒤집었는데 그 다음부터 조금 기면서 아직 음식물 쓰레기까지는 못 버리는데 나머지 분리수거까지 그리고 청소까지 도와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 일들을 제가 가장의 역할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딱 내려놨는데, 그게 뼛속까지 책임감이 너무 많이 쌓여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가 막 쌓이다 보니까 혈압을 앓게 되더라고요. 혈압이 엄청 높아서 한 180 이상을 찍어서,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몸매를 봐도 뭐 그렇게 뚱뚱한 체질도 아닌 것 같고 혈압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여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머리 아프고, 그래서 혈압약을 그때부터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염색하러 미용실을 갔는데 예쁘게 딱 하고 나왔는데 순간 어지러워서 못 걷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었어요, 의자에.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이걸 한 3-4번 반복하다가 1년에 2-3번씩은 입원을 했습니다. 10일씩. 그리고 머리 촬영을 하고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메니에르라는 질병은 저는 왼쪽 귀가 조금 시력이 지금 좀 낮았거든요. 한쪽 귀가 왜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귀 꽉 막히죠. 그 꽉 막히면서 삐 소리가 나면서 바로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우면 공기 찾아요. 공다리 찾아가지고 토하기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청력을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청력을 잃거든요. 그러면 한쪽 귀가 이제 계속 안 되면 보청기를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7개월, 1년 가까이 계속 그 약약을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어지러울까봐 무서우니까 그 약을 못 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다가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일까 싶어서 저의 계좌 통장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자 월급치고는 나쁘진 않죠. 제가 이게 이제 시간을 맞바꾼 거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다가 건강과 맞바꿨습니다. 정말 독버섯인 줄 모르고요. 제가 따먹기 시작을 했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그렇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만 말을 하죠. 그렇지만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는 항상 돼 있었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건강을 바쳤어. 이렇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2020년도에 통계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그리고 암등록본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지인이 편의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하루 종일 그 알바를 쓰면 그 돈이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온종일 계속 있어야 되고 아니면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알바를 대체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은퇴 자금을 모두 모조리 그쪽에 치킨집을 차려서 많이 이제 하루 종일 토하도록 그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기름 냄새를. 그리고 종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종일 서 있어야 되는 미용사들이 있는데 요 3가지의 직업을 합쳤을 때 암 발병률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 개수보다 암 발병률이 지금 훨씬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저런 사람은 전혀 없겠지라고 일상생활에 암 이렇게 발병하시는 암 환우들 보면 안타깝다, 아이고 안쓰럽다, 어떡하노 이 정도였는데 우리 엄마가 암이 생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 엄마도 사실은 저랑 조금 비슷한 체질 같아요. 성격도 엄청 밝고요. 그리고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이제 엄마도 나름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엄마를 제가 보면서 지금 너무 이제 무섭거든요. 제 체질이 엄마 체질 닮아서 나도 저러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엄마가 이제 암이 걸려서 어떤 암이냐면 100명 중에 1명이 생길까 말까 하는 암입니다. 그게 악성 흑색종이라는 암이 콧구멍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코피가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태우고 찢이는 치료를 하고 석 달 만에 병원을 다시 이제 코피가 나서 다시 갔더니 코 안에 혹이 너무 많이 자랐다고 큰 병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부산대학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갔더니 큰일 났다고 이거 이제 엄마 아프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하셨지만 빨리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했는데 수술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시간 외 시간을 의사 선생님이 내주셔서 바로 수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코 안에 있는 혹들을 제거를 했는데 나중에 보호자 도우라고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혹 제거를 다 못했다. 너무 조직이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는 부분만 혹 수술을 했으니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가 얼마나 독하고 무서운 거. 근데 엄마를 딱 시키는데 하필이면 부위가 얼굴이잖아요. 우리 사형제거든요. 이남 이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 이제 우리 언니는 김영실 리더님의 영향을 받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엄청 강하거든요, 우리 언니 또 성향이. 그 부분을 막 의견을 나누고, 우리 작은 오빠는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안 된다, 해야 된다. 서로 이제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동그라미를 보여주시고 하지 말라고 꼭 보여주세요. 나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엄마를 모시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밀양에. 이제 그때 우리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올케 언니는 계속 밥 해대는 거예요. 우리 밥까지 전부 다. 그러면 우리 언니하고 내하고는 이제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케어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암케어팩도 소개를 받아서 그것들도 먹게 됐거든요, 엄마가.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통증도 너무 심해지고 진통제가 더 이상 안 되고 마약 패치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붙이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됐고 주사에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언니랑 내가 3박 4일씩 교대로 하는데 무슨 저런 시누이가 우리 올케 언니가 다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를. 그래서 언니랑 3명이서 이제 3박 4일씩 돌아가면서 하게 됐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간병인 쏘면 되지. 그거는 진짜로 각자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마는 이제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 코 안에 있는 혹들이 이제 우리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과목으로 요렇게 이제 다 임파선까지 침범을 했고 요 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눈이 한쪽이 있다가 안 보였는데 보통 우리 이렇게 뜰 수 있죠. 한쪽이 작은 감기 요즘 눈도 안 떠집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발라서 요렇게 해갖고 한쪽 눈으로 이렇게 요만큼 시야밖에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쪽 눈도 거의 이제 좀 잘 안 보이는 상황까지 돼가지고 가족이 있지 않으면 엄마가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명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이제 계속 케어를 하다가 암 케어팩을 이제 아까 소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언니가 있을 때 3박 4일을 엄청 열심히 먹입니다. 잔소리 엄청 해갖고 엄마 엄청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갖고 억지로 먹였어요. 그런데 저랑 우리 올케 언니는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암 케어팩이 뭔데? 먹이라고 하니까 먹이는데 엄마가 딱 밀어내는 순간 같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같이 싸워서라도 먹였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아직도 매일 하거든요. 언니야 우리 그때 잘 먹일 걸 그자. 그래 나도 그 생각한다.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정도예요. 이게 같이 케어팩을 먹였을 때는 분명히 가족들까지 같이 앉혀놓고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일단은 엄마를 그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고 끝까지는 이제 어깨로 침범을 하고 방사선 치료가 딱 맞고 나면 폐 쪽으로 정리가 되고 또 뼈 쪽으로 등 그리고 사타구니 할 것 없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100명에 한 명 아까 희귀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돌아다녀요 뼈 이게 암이. 그래서 56번 정도로 했어요 엄마가. 근데 그것만 했던 게 아니고 항암 치료를 2주에 한 번씩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언니가 그래도 케어팩을 중간에 열심히 먹인 탓에 그 2가지의 병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전 눈까지 침범했는데 이게 머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통증에 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약도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오빠가 이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엄마를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엄마를 이제 천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거. 그리고 엄마의 부재로 찾아온 이제 저의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막내딸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엄마를 보내고 나니까 사춘기 소녀도 아닌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도피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까 제가 월급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월급이 나한테 과연 필요한가? 돈이 과연 필요한가? 나의 건강과 바꿀 만큼 과연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 진짜 필요했던가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모험을 제가 놨습니다. 지점장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머리를 더 이상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택배죠. 탑차를 끌고 택배하는 여자가 있대요. 차라리 내가 힘쓰는 저 일을 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와, 이거는 아니다. 이건 내 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너.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알아봤냐면 요양 그 사업입니다. 요양 사업. 그러면 그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 센터장을 해야 되는 자격이 저한테 맞고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사들을 몇 명을 모집을 해서 파견을 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제가 실제 소개를 받아서 가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일도 이제 너무 과부하게 된 거예요. 너무 곳곳에 많이 생겼고 돈도 안 되고 그것도 또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직업을 계속 알아보던 중에 이제 우리 언니가 그 무슨 이론 플러스에 다이아몬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올케 언니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저한테 얘기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우리 둘이 쑥덕거렸어요. 그러면 야 우리 둘이 다이아몬드가 뭔가 그거 보내주고 말면 되잖아. 그럼 한번 따라가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우리 언니 기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 올케 언니가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따라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제가 다른 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일을. 보험은 어떤 일입니까? 아프고 난 다음에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엄마야, 이 일은 아프기 전에 도와주는 일이네? 저거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개가 뭐였냐면, 까먹었다. 혼자 하는 일이죠, 보험은. 그런데 저희도 같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로, 언니를 도와주려고 우리 둘이 왔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냥 단순하게 했는데 우리 언니가 다이아몬드가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다이아몬드가 돼 있네. 이거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조금 지금은 아직 포동포동한데 제가 좀 삐쩍 말라갖고 좀 날씬하고 예뻤는데 엄마가 간병을 했잖아요. 그때 12kg가 찌는데 왜 쪘냐면 모습 보여드릴게요. 두둥. 네, 저렇게 쪘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8월 14일 엄마 돌아가셨는데 막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 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면서 12kg가 딱 찝니다. 그리고 저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 검사를 했어요. 몸의 염증 수치도 엄청 높았고 콜레스테롤, 간 기능 수치, 하여튼 뭐 수치는 엄청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붓기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던 옷을 한 개도 못 입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붓기 빼는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일주일 뒤에 또 바꾸고 일주일 뒤에 또 바꾸고 또 막 스테로이드 먹고 막 계속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니의 소개로 이제 김영수 리더님하고 김영식 리더님이 장류에서 이제 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 보는 사람인 것처럼 얼굴 딱 보자마자 케어팩 이러는 거예요. 뭐하는 사람이나 케어팩을 자꾸 먹으라 하지? 우리 엄마가 먹었던 그건 것 같아요. 저거를 우리 엄마를 나 열심히 안 먹였는데 그럼 내가 열심히 먹으라고 저러지? 이 생각을 했어요. 가격도 우리 언니가 이제 이때까지 했잖아요. 제가 그때는 경리를 봤어요. 돈 달라면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저 돈을 주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돈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때는 너무 절실했어요. 뚱뚱한 몸매에 완전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가지고 항상 누르면 푹 기어들어가는 다리 때문에 그래서 바로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좀 빨리 낫고 싶어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만에 먹었는데 거짓말 조금 덜 보태고 2주 만에 붓기가 빡 빠지더라고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살은 안 빠지더라고 잘. 몸무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때 자 어디냐? 제가 이제 조약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모로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거를 같이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제가 8kg 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8kg를 제가 이제 뺐으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 찐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고 1월 5일에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똥땡이 얘가 이제 고2거든요. 이 팔뚝을 보면 저희 옷이 아니고 지 팔뚝이에요. 몸무게가 장난이 아닌데 얘를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꼬셔야 되잖아요. 제가 뺐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맨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미칠 정도로. 엄마 나 어지러워. 엄마 오늘은 토할 것 같아. 엄마 자꾸 배가 아파. 그래갖고 맨날 조퇴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제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죠. 요때가 작년 11월 1일입니다. 요때 이제 피 검사를 전부 다 했더니 TG 있죠, TG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574예요. 이거 정상은 150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150, 근데 574 맞죠? 엄청 심하죠. 아 제가 깨병 아니었구나, 미안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걸 주문을 받았냐면 프리맥이라는 이 제품이 그 혈관 질환에도 좋지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준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진짜 열심히 먹였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러면 한 대 때려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 성격 엄청 급하거든요. 한 달도 안 된 11월 28일에 얘를 끌고 병원 갑니다. 엄마 2달 뒤에 오라고 했잖아. 그리고 병원에서는 약 처방을 안 받았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애를 데리고 가고 또 피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 진짜 극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극성이 문제냐? 중성지방 136, 150이 아까 정상이었잖아요. 프리맥이 진짜 좋아요. 여러분 혹시 혈관 질환이나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은 진짜 강추합니다. 네, 찍었죠? 네. 자, 그다음 우리 딸이 이제 아까 팔뚝 이랬잖아요. 씨름 선수처럼 애가 엄청 땅땅하고 똥똥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을 했는데 얘가 생리를 한 5개월 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를 데리고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김희수 리더님이 저거 한번 먹여보지? 이렇게 얘기하대요. 그래서 병원 안 데리고 가고 요걸 딱 먹였는데 지금까지 불순하지 않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따박따박 하게 되는데 청력비술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 딸도 압니다. 하다님도 알고 진짜 생리불순에는 이만한 약은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가씨들 엄청 불순이 많잖아요. 청력비술은 진짜 이것도 강추. 아까 그 뚱뚱이 딸 봐봐요. 저랑 같이 똑같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몸무게 7kg 감량. 지금 얼굴이 먹는다 우리 둘 다. 아직도 좀 빼야 될 살들은 많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식이 여러분 이렇게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루 3끼를 생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새끼 생식 먹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간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탄산음료 모든 거 다 끊고 그냥 생식만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23년도 원데이 세미나 이제 우리 백스콘가 거기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모임이 아니죠. 우리 모두 원데이 세미나로 모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목표를 이제 적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강제에 떠밀려서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론 자격증을 모두 따겠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열심히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제가 이제 수료하기 시작하면서 이론은 참 좋은 회사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레이그룹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죠. 제가 한 개씩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론 이플 메이킹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기초 과정을 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팀별 단톡방의 초대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내, 사업 도구로 안내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나 사업 설명회들은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전 제시와 동기부여를 받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플 메이킹 복제되어서 팀 복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 앤 파워풀이라는 리더십 과정과 쇼더 플랜 마스터를 제가 저번 달에 제가 수료하고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우리가 1번부터 7번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따라하게 되면 좋을 것 같냐면 6개월에 2명씩을 복제를 시켜서 그 삼각형 구조로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똑같이 6개월 후에 2명의 회원 가입을 하고 도와주고 1번부터 7번 시스템을 따라하게 해주면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59,049명이 저의 밑에 파트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 연금이 되는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만 6개월씩 한번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강연에서 마인 회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엄청 조금 재수없게 들리죠. 뭐 지 부자라고 주라나. 처음에 그래서 한 줄 딱 읽다가 때려치울까 그랬는데,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번 사람이니까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봤어요.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 하자 그러면 돈은 별로 못 번다고 얘기를 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또 돈이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또 새로운 일을 같이 시도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말하면 다담배라고 또 어이없게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 그러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한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친구한테 의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로 모으기 전에 또 희망 없는 친구들이 가지 마라, 그거 다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단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덤핑해갖고 사갖고 사재기 합니까? 집도 좁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교수보다, 대학 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더 작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아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해보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투잡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먼 미래를 마인 회장님처럼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면 그냥 하십시오. 저 오랜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